여성 입장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관계가 뭐냐. 다만 이제 이 연구에서 조금은 우리가 충격적인 면이 있어요. 제가 있었던 그 미국 킨제 연구소에서 지금 펠로우를 하고 있는 친구의 연구 결과를 기사로 네, 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심리학자, 사이콜로지스트인데 일종의 동문이라서 네, 더 유심히 우리 기사를 동문 보고 후배? 있습니다. 동문 후배 이제 저스틴 레밀러라고 이분이 제 예전부터 좀 관심 있게 봤었는데 이 뭐 당연히 킨제 연구소 리서치 펠로니까 이제 성과 관련된 거를 이제 하는데 이분이 그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도 이 사람이 이제 메인이 돼가지고 찍은 게 있어요. 액티브한 친구네요. 네. 예, 재밌는 연구 결과였어요. 네. 요즘 이제 예전하고 달리 연상녀, 연하남이 좀 그 실제로 추세 자체도 그렇고 예전에는 거의 없었고 요즘 각광을 받잖아요, 그죠? 다만 이제 이 연구에서 조금은 우리가 충격적인 면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연상녀, 연하남은 보통 몇 살 정도 차이인데 사실 이 연구를 저희도 열어봤더니 평소에 쓰는 영화와 좀 달라요. 이 연구는 어떤 거냐면 연상이 거의 여자가 20살 가량. 20세 연상. 예. 그 중에 이제 여성 입장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만족도가. 관계가 뭐냐 이걸 물어봤는데 20세 연상, 여성이 연상인 그룹이 가장 만족도가 높았다는 거죠. 좀 그렇죠. 예, 좀 나이 차이가 많은 그런 커플이죠. 네, 그러니까 외국 여기 기사에서는 데미 무어하고 애쉬턴 한때. 커처하고 15세 연상 연하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엔 이혼했지만, 네. 네, 그리고 마크롱 대통령, 우리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더 유명하죠. 왜 그 과외 선생님인가 뭐 친구 엄마인가 해서 만났는데 거의 24세인가 25세인가 엄청나게 이 그룹에 들어갈 수 있는 20세 연상녀와 그러니까 20세 연하남의 만남인 거죠. 두 분 잘 사는 거 보니까 뭐 만족도가 높은 것 같은데.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사실은 여기에는 조금 어두운 면도 있어요. 어두운 면이 뭐냐면 보통 몇 살 차이는 경제력에서 큰 차이가 없어도 뭐 여성이 조금 더 벌고 남성이 초식남이라고 그러죠. 그런 경우가 가능한데 이 20세 차이에서는 여성이 굉장한 경제력이 있거나 굉장한 능력이 있는 경우에 어떤 그쵸. 식으로든 뭐 사회적인 지위가 있다든지 그럴 때 이제 이런 관계가 형성될 수 있고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연상녀, 연하남과의 갭에 비해서 굉장히 커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또 좀 더 대담해지는 문화의 어떤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요즘에 연상연하가 많잖아요. 이게 이렇게 된 거가 여성이 주도권을 갖고 싶어 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 소위 말해서 알파걸. 저희 나이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는데 한 80년대생부터는 딸아 너도 뭐 남자 못지않게 왜 잘 키운 딸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뭐 이렇게 자랐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이 넌 남자 못지않게 잘할 수 있어가 이제 알파걸들이잖아요. 이제 알파걸들은 내가 남성 못지않게 주도적이고 적극적이고 이렇게 교육을 받고 이렇게 사회에 진출했기 때문에 주도성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주도성이 강한 사람은 똑같이 주도성이 강한 남성을 만났을 때 부딪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주도적인 알파걸들은 수동적인 초식남을 선택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연상연하 커플들이나 이제 여성이 주도적인 커플들을 보면 거의 좀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어떤 성격적인 주도성, 그 다음에 뭐 경제력이나 사회적인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차이가 난다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이 관계가 남성도 그 여성을 통해서 원하는 바를 노골적으로 추구할 수 있고 만약 그게 경제력이라고 그런다면 여러 여성의 경험이나 능력이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장기적인 관계를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생존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좀 문제가 되죠. 왜 그러냐면 비록 현재 어떤 니드 때문에 남성들이 연상녀에게 뭐 의존하고 초식남이 되어 갑니다만 이 남성들의 본능적인 속성에는 주도성이나 리더십의 어떤 적극성에 대한 니드도 남아 있거든요.
단기적으로는 그 관계를 유지해가도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이 본인의 남성성이 제대로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 그 관계가 조금 여성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번 연구 결과도 만족스럽지만 남성의 입장에서는 약간 불만스러운 면으로 치달을 수도 있는 위험성도 있다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남성이 강 원장님 얘기했듯이 주도성을 갖기를 원해요. 계속 그런 여성이 주도하는 관계가 계속 지속이 되면 이게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네. 성과 관련돼서 결국엔 성관계를 할 때 남성들이 주도권을 잡고 싶어 하는데 그게 너무 여성이 주도적으로 가게 되는 관계가 계속 그 패턴이 계속이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렇죠. 실제 제 환자 같은 경우에 뭐 이 정도 나이 차이는 아닙니다만 여성이 너무 노골적으로 이제 만족도 여성이 높은 이유는 여러 가지 이슈도 있습니다만 그 중에는 나이가 위다 보니 좀 더 적극적으로 지시 형태의 성이기도 하거든요. 바라는 바를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한단 말이죠. 그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훨씬 그 상대방의 남자 입장에서 원하는 바를 들어줄 수 있는데 이런 지시나 표현에 나중에 지쳐버리게 번아웃 된다고 그래요. 지쳐버려서 명령조가 되는 것 자체가 위험할 수도 있고요. 컨트롤링 네. 이제 와이프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 이제 대민묘가 그렇게 살다가 좀 남들보다 일찍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 그 젊은 친구하고 헤어지고 말았죠. 그 이후에는 신랄하게 서로를 비판했습니다. 아마 언론 보도 자료를 보면 나옵니다만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그 삶이 즐겁지 않았다고 나중에 얘기해요. 사실 그 데미 무어가 원래 첫 번째가 두 번째 그러니까 브루스 윌리스라고 자기보다 10살 이상 연상인 남성하고 결혼해서 그래서 결혼해서 결혼 생활을 하던 초반에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어요. 근데 이제 결국 여성이 갱년기에 들어가면서 애시턴 커처가 이제 아이를 갖고 싶어 했는데 애를 못 가지고 뭐 이러니까 결국에는 갈등이 성과 관련해서 갈등이 생기죠. 여성들이 갱년기가 되면서 아무래도 과거 같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남성이 바람이 외도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데 사실 여성의 균형을 만족도를 보면 이제 충분히 이 기사에서는 왜 그럼 여성의 만족도가 이렇게 높냐 했을 때 결국에는 여성이 좀 더 도미넌트한 우세한 그러니까 지배적인 위치에 가면서 남성한테 본인이 원하는 걸 적극적으로 어필을 할 수 있고 두 사람이 진짜 동등한 관계가 돼서 서로 원하는 걸 주고받을 수 있다. 저희 생각에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게 과거 방식의 어떤 세대의 생각이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저희가 볼 때는 전문가로서의 쭉 그동안 쌓아왔던 경험을 통해서 보자면요. 그래도 단기 말고요. 단기적인 연인 관계는 상관없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그 부부가 백년해로를 한다. 또 오래오래 안정된 결혼 생활 또는 성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가장 좋은 나이 차이는 저는 3살에서 5살 차이. 우리 흔히 4살 정도 차이가 나면 뭐 궁합도 보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어른들의 얘기가 물론 그때 얘기하고 지금 제가 생각하는 배경 이유는 다릅니다만 적어도 나이 차가 그래도 조금 있는 것이 남성이 좀 위에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만족도가 좀 높은 방향으로 가기 쉽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데요. 네, 그게 결국 그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네,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내가 알파걸이다. 나는 진짜 지고는 못 산다. 누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나는 싫다.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나하고 잘 맞는 나를 잘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좀 착한 연하의 좀 착하고 귀여운 남성이 이제 잘 맞을 수가 있죠. 그리고 나는 좀 누군가가 나를 리드해주고 내가 좀 의존하고 기대고 싶다. 오빠 같은 사람이 좋다. 그러면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성이 연상이고 여성이 연하인 그런 커플이 좋고 저는 사실은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조금 문화적으로 네. 갭이 있지 않나? 저는 요즘에 우리 좀 나이가 그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는 이게 얘기를 하면 약간 대화가 좀 잘 안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사실은 무시 못 하거든요. 네,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래서 이제 비슷한 또래, 뭐 같은 문화와 세대를 공유했으면, 사실은 저희는 2살 차이 나는데, 그때 참 그랬지. 이런 거를 공유하는 게 되게, 설명하지 않아도 안다는 거. 그때 그 감정이 같이 공감되는 게 되게 좋거든요.
제 개인적인 거는 이제 지금 저희처럼 약간 2살에서 4살 정도? 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아니면 같은 동갑도 괜찮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연구대로 20살 차이는 쉽게 말해서 한쪽이 병상에 누워 있을 때 한쪽은 내팽개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두 분이 처음에 만나면 화려하거든요. 그 시절엔 아무 상관이 없지만 나이 차만큼 늙어가는 속도도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은 병상에 누워 있고 어느 한쪽은 팔팔하게 걸어 다닐 때 과연 쌍방이 누워 있는 자든 뛰어다니는 자든 어느 한쪽도 서로 간의 모습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하고 의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감정과 갈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친 나이 차는 뭐 아주 뭐 특이한 그 모든 나이 차를 뭐 이 사랑으로 극복했다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엄청난 노력이 아니고서는 좀 힘들 수 있다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저는 앞으로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이 그들의 결혼 생활이 끝까지 어떻게 봐야지. 될지 끝까지 봐야지. 상당히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습니다. 서로 결국에는 커뮤니케이션, 네, 서로 소통하는 것, 그렇지. 네, 그래서 그게 뭐 정말 말 그대로 정말 말로 소통하는 거, 네, 그리고 감정을 소통하는 거, 공감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몸으로 소통하는 거, 네, 섹스까지 함께 안 있을 거면 왜 굳이 사귀어요? 굳이 사귀거나 부부로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함께 한다는 거, 소통,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백 선생이 이제 아주 상징적인 표현을 했으니까 저는 좀 교과서적인 얘기를 할게요. 원래 예전부터 학술적으로 전해져 오는 3요소가 있는데 이상적인 결혼의 3요소는 헌신, 당연히 쌍방이 헌신할 수 있어요. 어느 한쪽이 헌신은 안 돼요. 헌신, 친밀감. 친밀감은 여러 가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취미도 있고 친밀감의 핵심 행동은 백 선생이 얘기했던 부부간의 성의도 들어가고요. 그 열정에도 성의도 들어죠. 이 열정과 두 사람을 위한 열정과 친밀감과 헌신을 백 선생은 3가지를 잘 묶는 방법이 지금 소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소통하면서 이 3가지 요소를 잘 맞춰가면 어떤 경우보다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고요. 그거를 잘 못 맞출 때는 이 3요소를 균형을 잡아주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런 전문가들 도움도 필요하겠죠.